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기사 산업기사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예제 함께 풀어보시고 복습도 하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장의 배치 및 규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이제 운동 및 체력 단련 시설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여기 안에 원래 축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축구장은 단독으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축구장은 한 유형으로 따로 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번 장축을 남북으로 배치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여기 1번에 제가 별표 2개 달았죠. 그 이유는 밑에 적어 있지만 8번이나 이 부분이 나왔었고 또 오답으로 동서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배치한다가 정답인데 동서로 배치한다라는 그 오답이 5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나온다는 부분이죠. 동서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동서 배치한다라는 내용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축이라고 나왔잖아요. 장축은 뭐냐면 골대에서 골대까지의 그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남북으로 배치했다는 거는 골대에서 골대까지 그 길이를 이제 남북으로 배치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장 크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위에 이제 남북으로 배치한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경기장 크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길이가 120, 그 다음에 폭이 45에서 90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수 시설의 기준은 육상 경기장에 주관하는 내용, 그 다음에 경기장 라인은 11cm 이하의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 및 체력 단련 시설. 이거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먼저, 여기 부분은 축구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이제 축구장에서도 장축을 남북으로 배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장축, 북남, 그리고 북북서, 남남동으로 배치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방향을 좀 헷갈리시면 나중에 선지를 볼 때, 이 육상 경기장이 어떤 방향이었고, 뭐 야구장 어떤 방향이었는지, 헷갈리게 돼요. 북남이었는지, 동서였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 경기장마다 어떤 방향인지 꼭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이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경기장 동북쪽, 북서쪽, 뭐 동서, 남북쪽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서 복습을 꼭 하시면서 외워 두시고 넘어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위해서 장축을 정남 그래서 북을 기준으로 5에서 15도 편차 내의 범위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배구장 같은 경우는 장축을 남북 방향, 그다음에 주풍 방향에 수목 등 방풍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제 배구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은 주변에 주거 단지가 있으면 반대 방향을 배치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배치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방향, 여기도 이제 다 방향이죠. 여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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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이렇게. 그래서 각 방향이 어디 쪽이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농구장은 남북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위를. 그 다음에 사이드라인을 건축물과 직각이나 평행하게 배치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규격은 13.4 세로, 그 다음에 가로 6.1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4cm 폭의 백색이나 황색 선으로 그립니다. 백색이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하시는 거 보셨을 때 백색이 가장 많긴 했는데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황색 선으로도 네, 그립니다. 그 다음에 네드 포스트 높이는 코트 표면으로 1.5m로 설치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외 테니스나 배드민턴에서 필요한 그 조명의 조도 값은 1000이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외워두세요. 배드민턴, 테니스 조도는 1000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도 잘 기억해 두시는데 설치되는 게이트 개수 3개 지면에서 20cm 높이 설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해서 0.5%까지 기울기를 둔다라는 것. 그
그 다음에 족구장에서는 일정 조도를 유지하고 간접 조명 방식을 이용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구장, 그 다음에 운동 및 체력시설에서 육상, 야구, 테니스 코트, 배구장, 야외 공연장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면서 방향 잘 기억해 두시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농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장에서 가장 많이 이 네 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건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도 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을까요? 조경 설계 기준에 따른 경기장 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렇게 각 그 경기장마다 방향이 다 나오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방향이었지? 이 축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이었지? 헷갈렸을 텐데 한번 풀어보셨을 때 정답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 그죠? 1번이 되겠죠. 축구장 제가 강조했었죠. 축구장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동서 절대 아닙니다. 동서라고 기억해 두시면 안 됩니다. 동서라고 오답으로 5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동서 오답 꼭 주의해 두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관련 시설 1조를 고려한 배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야외 공연장은 정면, 주변 환경에 주거, 단지 등이 있으면 정면, 이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부적합한 것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방금 3개의 문제 중에서 이 문제까지 총 3개의 문제 중에서는 조금 가장 어려웠을 법한 문제입니다.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서쪽과 남동쪽이 아니라 동쪽과 북서쪽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구장이요. 자, 그 다음에 115번 놀이시설의 배치 및 규격. 여기도 외워야 될 게 많아서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놀이터에서는 놀이터와 도로, 그 다음에 기타 인접 시설물 사이에는 2m 이상, 폭 2m 이상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 이상 배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놀이공간 안에서 주보행 동선은 피해서 주변은 피해서 시설물 배치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끄럼대도 많이 나왔는데요. 높이가 1.2m 이상이면 미끄럼판과 상계판 사이 균형 유지를 위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데요. 높이를 15cm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2m가 넘는 시설물은 인접주택과 정면 배치를 피한다. 정면 배치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다. 정면 배치를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치 북향이나 동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미끄럼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북향이나 동향인 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기울기는 30에서 35도 1인용 폭은 40에서 50cm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높이는 1.2가 유아용, 2.2가 어린이용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틀와 놀이터도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두시면서 길이, 이루원 부분, 방향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같이 이렇게 기어오르는 기구는 기울기 65에서 70도, 그 다음 너비는 40에서 60cm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네는 북향이나 동향, 그 다음에 2인용 기준으로 높이 2.3에서 2.5, 길이 3.0에서 3.5, 폭 4.5에서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네에서는 제가 여기 주황색 친 부분 이 두 개만큼은 꼭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것까지. 네. 그네 안장과 모래바퀴의 높이는 35에서 45cm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도 이 1번, 2번 두 번째 거는 더 많이 나왔으니까 북향, 동향, 높이, 길이, 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시설물은 놀이 동선과 그다음에 통과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밑에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는 많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소 부분인데요. 시소도 여기 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3.0m 이상 시소 등의 정적인 놀이시설 주위로 2.0m 이상의 이용 공간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시설문의 이용 공간은 겹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을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65에서 70도, 너비는 40에서 60cm를 기준으로 하는 게 사다리 등에 기어오르는 기구였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셨다면 다시 한번 외워두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끄럼틀에 있어서 일반적인 미끄럼판의 기울기 각도와 폭이 가장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 자, 배웠었죠?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이 되겠죠. 각도는 30에서 35도, 폭은 40에서 50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에 의한 근해 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근해에 나왔었죠.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옳은 건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 2인용 기준으로 폭 4.5에서 5.0m를 표준 규격으로 한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놀이시설물 배치와 규격 한번 봤는데요. 되게 외울 게 많죠. 방향과 높이, 그다음에 길이 외워야 될 게 많은데요. 이렇게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시면서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념 같은 부분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어 보시면서 그 길이와 잘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118번에서 휴게시설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휴게시설 의자 보시면 등받이 각도가 95에서 110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안전판 높이는 34에서 46, 안전판의 폭은 38에서 45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자 길이는 1인당 45cm 기준으로 하고 팔걸이 부분의 폭은 제외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육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 전체 높이는 75에서 80cm 기준으로 한다는 것. 다 선지에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모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꼭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높이 30, 46 나오자마자 바로 풀 수 있도록 수평면 기준으로 등받이 각도 95에서 110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퍼글러는 그늘 실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의자에 비하면은 퍼글러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 둘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의자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자 안에서도 각도, 그다음에 높이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퍼글러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잘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도록 잘 풀 수 있도록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높이는 220에서 260, 그 다음에 높이 더 키울 때는 300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형성이 뛰어난 것을 시각적으로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나 통경선이 끝나는 곳에 초점 요소로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야외 탁자는 안전판 높이가 34에서 41, 그 다음에 안전판 폭은 26에서 30, 너비가 64에서 80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 원형, 그 다음에 집합도에 따라서 단식, 연식형, 그 다음에 의자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형, 부착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외 탁자에서 앉은 벽 같은 경우는 높이가 34에서 46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 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부분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야외 탁자에서는 높이가 34에서 41, 안전판의 폭은 26에서 30, 너비는 64에서 80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휴게시설 관련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셨을까요? 앉은 벽과 야외 탁자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 정답 몇 번일까요? 그죠?
야위 탁자 너비는 30에서 40이라고 나는데요. 너비는 64에서 80을 기준으로 하고요. 높이가 34에서 41, 안진판의 폭이 26에서 30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는 선지인 2번, 3번, 4번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건요. 만약에 이제 3번에서 34에서 46인데 저희가 외운 거는 34에서 41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소수의 폭으로 틀린 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에서 46을 원칙으로 한다. 뭐 35에서 40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운 것과는 아주 1, 2cm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 건 완전 틀리게 나옵니다. 30에서 40cm 기준으로 한다. 원래는 64에서 80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완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1, 2cm 차이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벤치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을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75에서 8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네, 의자의 육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 전체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휴게설의 종합 문제까지 한번 봤는데요. 오늘 되게 외울 게 많습니다. 유독 오늘 더 이제 외울 게 많아서 휴게시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운동시설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데요. 이런 숫자와 좀 많이 친해져야 되는 게 이번 강의의 단원이었습니다. 특히 복습이 많이 중요하고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실 때 문제 푸실 때마다 꼭 틀린 부분, 길이, 폭, 방향 부분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숫자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